영상을 좀 남기도록 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좀 이게 밤 시간이라 이제 그 부모님들 제가 통화가 된 분들은 다 연락 드렸는데 또 이제 시간대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게 애들 뭐 이 시간에 원래 안 자는 시간이라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네가 뭐 누워서 그 인스타 할 때랑 뭐 게임 할 때랑 또 이제 공부는 다른 거니까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번에 자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로 이거는 이제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그 수업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보통 이제 학교가 이제 1년 동안 기하라는 과목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기하를 제가 이쪽으로 보면 여러분들 보는 건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기하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1년 동안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량이 많진 않아. 실제로 이제 비중도 말 그대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좀 비중도 이제 수학 원만큼 많진 않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신 거니까 저는 믿을게요. 믿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중간에 피곤한 친구들은 좀 물도 마시시고 집이니까 마스크도 벗고 편하게 있을 거 아니야. 좀 이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 뭐 관련 내용들은 제가 지난주에 실제로 이제 학원에서 OT로 설명드렸고 아마 시우라던가 몇몇 친구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다들 아시는 그렇게 진행할 거고 저희는 오늘부터 해서 5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제 시험 전주까지.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 시간부터 12시 반까지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이잖아. 그러니까 온라인의 장점을 좀 활용하자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좀 하다가 가끔 조금 이제 시간이 뭐 조금 한 5분, 10분 아쉬워.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에서는 이제 집에 가셔야 돼. 아쉬워도 이제 10시에는 집에 가야 되는 게 맞고 그 전에 하는 친구들도 이제 그 다음 수업이 있으니까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지원은 내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여유 있게 해도 될까? 좀 뭔가 이제 유두리 있게. 어때? 네, 감사합니다. 또 일단 지환이가 대표로 내라고 했으니까 다들 동의하는 걸 알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부터 해서 한번 기하 수업 잘 해보시고 혹시 만약에 이제 수업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수업 끝나고도 저희가 이제 당연히 온라인 수업이니까 저는 뭐 괜찮아요. 저는 원래 이 시간에 안 잡니다. 그래서 뭐 수업 끝나고도 괜찮고 혹은 좀 온라인으로 질문하기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화목은 좀 스케줄이 생겼고 금요일 날 이제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이제 금요일 날 학교 끝나시고 뭐 5시 정도부터 이 사이에는 제가 또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때 오셔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이제 질문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잘 듣고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다는 게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비슷해요. 공부하는 방식이. 제가 드린 그 수업 자료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 수업 자료 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시우는 혹시 그 제가 아까 보내드린 거 좀 준비하셨나요? 시우야? 제가 그거 보내드렸는데 아 그렇군요. 그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제 목요일부터 학원 온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목요일날 잠깐 들러가지고 이제 교재라던가 아마 목요일도 수업 자료가 있을 것 같아. 이제 다른 친구들은 제가 이제 평일 중에 틈틈이 드릴 테니까 시우는 와서 좀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시작해 볼까? 자, 일단은 이번에 그 저희가 준비한 교재가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고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짧게 줄여 개뿔. 그래서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인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원래 중등부 교재로 많이 쓰는 편이고 제가 이제 이번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점 가가지고 책을 좀 많이 봤어.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떤 걸 쓰면 좋을까. 근데 이제 확실히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너무 계산만 있는 책은 조금 또 이제 선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교재는 뭐 계산도 적당히 들어있고 유형도 대표 문제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메인 교재로 쓸 거고 자, 책 가지고 계신 친구들이 개념편 이제 그 책이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짜리예요. 넘겨보시면 앞에 개념편이란 게 있고 뒤에는 유형편 보여드릴까요? 요게 이제 개념편이라는 거고 요게 이제 유형편이라는 거야.
보통 제가 이제 개념편으로 아마 수업을 나갈 것 같아요. 이제 본 수업은 개념편이고, 요 유형편은 되게 얇거든. 비교해 보시면 되게 얇아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그 복습하기 좋은 이제 유형책인데, 아마 요거는 이제 제가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숙제로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누가 질문했지? 숙제가 많은지, 저기 누구였더라? 성중이었구나. 숙제는 사실 뭐 말했지만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재밌긴 한데, 일단은 적당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화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요일 날은 이제 조금 많이 드리기에는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뒤에 있는 마무리하는 연습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목요일 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시고 이제 화요일까지 풀어 오시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는 친구 있어? 뭐 마이크도 괜찮고 채팅도 괜찮고 혹시 뭐 궁금하다. 혹시 뭐 상규나 궁금한 거 없어? 상규나 없어요. 없군요. 자, 그럼 없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편. 자, 개념편 한번 넘겨볼게요. 오늘은 첫날이고 숙제 검사할 거 딱히 없잖아. 뭐 질문 받을 거 아직 없으니까 좀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일단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만약에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혹시 조금 일찍 끝나면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조금 일찍 끝내드리는 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피실 페이지는 요 목차입니다. 목차. 저랑 오래 한 친구들 시우도 옛날에 저랑 오래 했잖아요. 한 2년 가까이. 그러니까 저랑 이제 오래 해보시면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이 목차예요. 왜 너네가 이제 지금 이제 뭘 배우는지를 좀 궁금하잖아요. 이제 궁금하실 건데 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을 1년 동안 보실 거야. 그럼 자, 이번에 이제 안 하고는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반월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딱 한 번 시험 본다고 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자면 이제 크게 3단원이야. 그리고 자, 1단원의 제목 보시면요. 같이 볼게요. 자, 1단원의 제목은 자, 확대해 볼까? 오, 최신 기술. 자, 2차 곡선이야. 너네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필기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요 세 가지를 저희가 보통 2차 곡선이라 불러요.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 아마 학교에서는 뭐 타원이라던가 쌍곡선 좀 배우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얘네들은 미리 말하면 함수가 아니에요. 너네가 이제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배운 것 중에 사실 원의 방정식 기억나? 고1 때? 그 사실 원도 크게 보자면 2차 곡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원도 원의 함수를 안 불렀고 방정식이라 불렀잖아. 얘네들도 이제 교재를 보시면 포물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이라 불러. 즉 얘네들은 함수는 아니야. 그런데 공부하는 방식은 공부하는 방식은 함수처럼 자, 함수처럼 공부하시면 돼요. 즉 이제 오늘 제가 드린 그 프린트 보시면 이번에 저랑 했던 친구들은 아마 눈에 익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제 그런 것들이 얘네 세 개가 다 존재해서 똑같아요. 일단 기본형이란 걸 먼저 외울 거고 그 다음에 표준형은 역시나 평행 이동, 대칭 이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일반형은 그 식을 전개해 놓은 이제 그런 걸 일반형이라 불러요. 어쨌든 이제 함수는 아니지만 공부하는 방식은 함수처럼 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 첫 번째 1번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뜻 이런 거 배울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안 하고 시험 범위가 일단은 이번에 타원과 직선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를 알고 있어. 여기서는 사실 이제 부제목으로 뭘 배우냐면 여러분들 혹시 접선이란 거 뭔지 아시죠? 사실 약간 그 흐름 자체가 아까 잠깐 말했는데 고1 때 배운 원의 방정식과 비슷한 흐름으로 배워요. 처음에는 이제 식을 주고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쭉 배우고 뒤에서 접선을 배워. 그래서 이 접선에 관련된 게 쭉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안 하고는 요 타원의 접선까지. 라서 일단은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이제 시우랑 추찬이도 일단은 시험 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약간 스케줄은 좀 이제 안 하고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아마 이제 복습을 아마 진행할 건데 어쨌든 뭐 계속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복습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복습을 좀 하는 걸로
스케줄은 잡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상은 저기까지 끝내는 거를 빠르면 다음 주 혹은 이제 그 다음 주 수업 한 번까지 해서 그러니까 딱 한 절반 정도. 저희가 총 10번 수업이거든. 한 5번 정도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챕터씩 끝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만에 끝내려고 마음 먹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뭐 교과서라던가 뭐 수업 자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자, 2번의 제목은요. 평면 벡터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과 지망 친구들은 이 벡터라는 개념을 뭐 특히 물리 같은 시간에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너네가 아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힘이라던가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벡터라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약간 새로운 건데 이제 이 친구의 연산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더하기 빼기 그런 건데 이 벡터라는 게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아닌데 숫자처럼 뭔가 이제 공부한다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벡터랑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뭐 쭉 본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다음 장 가보시면 이 파트가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이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공간으로 갑니다. 자 공간은요 3D야. 자 우리가 사는 곳이 3D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말한 적 있지만 수학 상식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직선이라 불리는 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1D야 1D. 그리고 이게 이제 D가 아마 디멘션이 앞자 디멘션 차원 1차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좌표 평면. 이 좌표 평면이 뭐냐면 2차원이에요. 2D. 그리고 자 요게 이제 어쩌면 공간. 자 공간은요 미리 말할게 공간은 약간 공간인 티가 나잖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티를 내요. 혹시 약간 공간감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약간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공간으로 가서 이런 것들을 보자. 뭐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 대빵 어려웠어요. 진심으로. 여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 저 학생들이. 근데 이제 많이 빠지고 이제 뼈밖에 안 남아가지고 뭐 어쨌든 생각보다는 할만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이제 공간까지 가시면 이 책이 끝납니다. 대충 흐름은 이해하시겠죠? 자 어쨌든 자 목차 한번 살펴봤고 이제 바로 넘겨보시면 자, 오늘은 포물선. 자 이 포물선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뜻과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한번 분석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드린 수업 자료 볼게요. 자 제가 드린 수업 자료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필기도 해보시고 자 잘 듣고 여러분 계신 거죠? 제가 원래 중등부는 온라인 수업할 때 이제 캠화면을 키라고 아마 작년도에 저랑 했던 친구 제가 아마 캠화면을 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잠깐. 근데 이제 고2니까 믿을게요. 이제 믿을 테니까 좀 잘 참여해줘. 알겠지? 그리고 마이크는 사용 가능하니까 혹시 제가 질문 같은 거 하면 마이크도 괜찮을 것 같아. 어쩌면. 자, 어쨌든 자, 오늘 3월 20일 화요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첫 번째 수업 자료고 아마 이제 제가 1번, 2번, 3번까지 아마 드릴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1번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포물선이라는 게 뭔지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자, 이 뜻이요. 필기할게요. 이 뜻이 보통 교재에서 정의라 불러요. 같은 말이야, 거의. 이 뜻이 좀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씩요.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말하면 보통 이제 이 포물선에서 좀 어렵다 싶은 문제. 그러니까 2차 곡선 통째로 말할게. 포물선뿐만 아니라 다원, 쌍곡선 마찬가지인데 좀 약간 이렇게 써볼까? 보통 뭔가 어렵다 싶으면 어려운 문제에 어쩌면 약간 핵심이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렵다 싶으면 이 뜻을 보통 건드려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포물선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필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포물선은요. 일단 교재에 있는 설명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 포물선은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한 점과 일단은 약간 준비물이랄까? 사실은 준비물이 두 개 있어요. 그래, 준비물이야 쓸게요. 한 점. 보통 이제 교재에 보시면 F라고 많이 쓰는 한 점. 사실 이 점은 이름도 있어요. 잠시 후에 말할게. 한 점이 필요합니다. 어떤 점 하나. 그리고 어떤 한 선. 좀 표현이 그런데 어떤 직선 하나. 한 선.
보통 이제 직선을 L이라고 많이 써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자, 포물선의 정의는요.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잖아. 자, 간단하게 표시해 드릴까요? 어떤 직선이 있고 어떤 점이 있어요. 참고로 말하자면 이 선은 이 점을 지나서는 안 돼요. 일단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거야. 아무 선. 사실은 이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미리 배워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이런 거고 이런 거는 대학교 때 배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포물선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기에 따라서 어쨌든 이건 어려운 내용이라 대학교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점과 한 선이 있을 때 지금부터 어떻게 포물선을 만드냐면 자, 이 점과 선, 자, 이 점과 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뭐 점들의 모임, 좀 멋있는 말로 점들의 집합을 말해요. 자, 다시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선이 있으면 여러분들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 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쯤에 적당히 찍어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어딘가쯤에 잘 찾아보시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식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런 점이 있잖아요. 이런 점. 자, 이런 점이 얘밖에 없을까? 아니, 엄청 많다는 거야. 여기서 찍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 선과 바로 다이렉트로 보시면 요 점, 요렇게 이제 또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요런 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만 더. 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빨초파를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적당히 찍으면 어떻게 이렇게 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런 점들을 다 모으시면요. 자, 다 모으시면 이게 어떻게 된다? 보이세요? 약간 이런 식의 힘들다 이게 쓰는 게. 자,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이 나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을 보통 이제 포물선 모양이라 불러요. 포물선 모양. 너네가 이제 어떤 물건 같은 걸 쭉 던지며 이렇게 쭉 날아가잖아. 이런 걸 저희가 보통 포물선 모양이라 불러.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즉 포인트는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뭐라고? 이 점과 이 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즉 같은 거리다라는 거야. 이 같은 거리에 별표 한 개 칠게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 뒤에 교재에 보시면 뭐 최소값 문제라던가 생각보다 문제가 꽤 많이 만들어진다는 점 꼭 명심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포물선 관련 그런 일단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용어 설명드릴게요. 자, 위에 올라가서 자, 여기에 보시면 한 점,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앞으로 초점이라 불러요. 초점. 영어로 이제 이게 포커스야. 포커스. 그래서 대문자 F를 쓰는 거예요. 포커스. 그리고 자, 한 선. 이 준비물이었잖아. 이제 이거를 제가 보통 준선이라 불러. 그래서 어쩌면 이거 두 개가 또 저희의 관심이에요. 어떤 포물선의 방식이 쫙 나왔을 때 이거 두 개를 찾을 수 있는지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뜻이고, 어쩌면 이제 이 뜻으로부터, 자, 오른쪽에 써볼게. 이 뜻으로부터 이제 뭐를 한다? 지금부터 한번 식 만들기. 이 뜻으로부터 식이 만들어집니다. 어쩌면 이 식 만드는 과정도 또 이제 교재를 보니까, 저도 사실 어쩌면 기하를 매일 하는 게 아니라서 또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또 반갑더라고요. 자, 이제 이 식 만드는 과정도 꽤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이 과정을 묻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식을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어디에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이 친구들을 옮겨야 돼요. 자, 지금부터 좌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좌표. 자, 이렇게 옮기고, 자, 왼쪽에서 방금 보고 온 저 준비물들. 자, 얘네 두 개도 좌표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얘네 둘을 좌표로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어차피 만드는 식은 소위 이제 기본형. 자, 기본형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기본형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점이랑 관련돼 있는 거 아시죠? 원점이랑. 그래서 어쩌면 수학자들이 어떻게 옮길까 하다가 이 원점을 기준, 이 원점을 중심으로 바로 오른쪽 어딘가쯤에 이제 F 초점을 둬버리고, 자, 방금 같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어딘가쯤에 뭐를 준선을 이렇게 세팅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문자를 줄 건데, 자, 여기 있는 F, 보통 이제 교재에 보시면 P라고 많이 써요. 자, P, 0. X축 위에 있으니까 Y 값은 0인 거고요. 이제 저기 있는 준선은 이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거니까 X는 그러면 마이너스 P면 되겠죠. 왜 여기가 P만큼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P라고 둬야 같은 거리거든.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자, 저희는 지금부터 뭘 찾고 싶은 거야? 어떤 여기 위에 이제 점들을 모을 건데, 자, 이 점을요, x, y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뜻이 뭐라고? 요 점에서부터 여기 초점까지랑 요 점에서부터 여기 준선까지랑 거리가 똑같아야 돼요. 이런 점들을 다 모은 게 뭐다? 이게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식으로 옮기시면 포물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식으로 한 개씩 옮겨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파란 색깔은요. 자, 고1 때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루트,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요게 뭐냐면 파란 색깔 길이가 돼요. 다시 여기에 있는 초록 색깔은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요 점의 x값에서 요 점의 x를 빼시면 되겠죠. 즉 요 길이는 얼마다? x 더하기 p가 돼요. 근데 자, 뜻이 뭐라고? 얘네 둘이가 똑같다라는 게 이제 포물선의 뜻입니다. 포물선의 뜻. 자, 이 뜻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x 더하기 p랑 자, 오른쪽에 있는 요 길이랑 똑같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이 식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바로 밑에 써 있는 이제 요런 모양의 어떤 기본형이 만들어집니다. 기왕 쓴 김에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 자, 양쪽 식을 제곱하시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자,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2px 플러스 p제곱, 자, 오른쪽은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면서 자, 반대편 이항하시면 y제곱은 4px라는 식이 나와요. 자, 요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런 상태에서 준선이 약간 이제 x축이랑 수직인 이런 상태일 때의 어떤 기본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재에 보시면 사실 제가 방금 기본 세팅을 이렇게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기본 세팅을 사실 약간 이렇게도 가능하잖아. 어떻게? 준선을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하게 줘버리고 초점을 y축 위에 두는 것도 이론상은 가능해요. 아니, 사실은 말했잖아. 이론상은요, 준선을 그냥 이렇게 줘버리고 초점을 이렇게 주는 것도 이론상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은, 자, 요 내용은 참고로 대학교 내용입니다. 네. 요게 이제 어쩌면 조금 더 포물선을 일반화하면 이론상은 가능한데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내용은 관심이 없어요. 자, 이 내용은 관심이 없으니까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관심이 없고요.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모양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자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자, 역시나 초점을 0,p. 자, 그럼 준선은 자연스럽게 y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즉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역시나 어떤 식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만든 식은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만든 식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참고로 아마 이제 눈치를 챈 친구도 있겠지만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 혹시 이 식은요 한번 반대편으로 정리해 보시면 혹시 y는 으로도 정리되는 거 아시죠? 사실 이 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차 함수예요. 사실 어쩌면 2차 함수라는 거는 자, 이게 실제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의 포물선이 나와.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2차 함수가 결국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숙제할 때라든가 여기 문제 풀 때는 이게 편하다고 해서 이 모양을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기아 파트에서는 포물선의 예쁜 모양은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이 예쁜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쁘다는 거는 이제 여기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뜻과 이제 이 뜻으로 이제 기본형식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용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포물선, 자, 위에 있는 것도 그려드릴까요? 위에 있는 거는 그려보시면 이런 식의 누워있는 모양의 포물선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이제 식이 두 가지가 있고 누워있는 게 두 가지 모양이라 총 네 가지 스타일의 기본형이 있다는 거야. 밑에 표를 보시면 네 가지가 왜 그러냐면 얘는 네 가지 스타일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용어 한 가지만. 자, 여기에 보시면 요 점 보이시죠? 요 점. 이 점.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2차 함수 때 이 점 이름 알잖아. 우리 2차 함수 때 요 점을 꼭지점이라 부르죠. 실제로 똑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물선에서 저 점은 꼭지점이라 불리는 자리야. 아시겠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를 다들 하시겠나요? 자, 일단은 자, 기본적인 정의랑 자, 이 뜻으로부터 기본형식 만드는 거, 자, 이 과정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자, 밑에 내려갈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포물선의 기본형 자,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크게 네 칸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 가지 스타일의 모양이 존재해요. 자, 이 네 가지를 어쩌면 기본형은 매번 말씀드린 게 외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자, 한번 필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외워서 좀 이제 푸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기본형은 써있죠? 암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y제곱은 4px꼴. 자, 이 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어떤 기본형 모양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요 p라는 게 위에서 그 초점, 사실은 요 초점을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밑에 있는 표를 제가 좀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두 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야. 자, 왼쪽 먼저 하겠습니다. 자, 왼쪽. 첫 번째. 자, 일단은 그래프 모양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부터. 자, 요런 꼴에서 P가 양수일 때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요런 모양이에요. 좋다. 자,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해볼까? 그런데 자, P가 음수일 때는 자,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양이에요. 자, 기본형은 외우시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게 딱 나왔을 때 이제 P를 체크하셔가지고 양수면 요런 모양, 음수면 요런 모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그런데 아마 예상하시는 것처럼 기본형이니까 당연히 0,0 원점을 지난다 보시면 돼요. 자, 꼭지점 여러분들 여기를 꼭지점이라 부른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자, 꼭지점은 이 친구도 0,0입니다. 필기가 잘 안 되네요. 자, 0,0.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위에서 말씀드린 준비물 체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초점이라는 거. 자, 초점이라는 점은요. 요게 4px 꼴일 때 여기 있는 p 자리가 초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꼴은요. 이제 x축 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 0 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사실 미리 말하면 모양만 다르고 나머지는 준서는 다릅니다. 초점도 똑같죠. P가 음수일 때도 P, 0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이제 준선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뭐였죠? 점근선의 방정식처럼 이제 이 친구도 보통 준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자, 기본형에서는 초점이랑 정반대편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p. 자, 요렇게 이제 초점에서 반대편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자, 이 친구도 똑같이 x는 마이너스 p. 자, 이렇게 해서 준선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 장 가볼게요. 일단은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기본형 연습하기라고 해서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7문제 보이시나요?
자, 방금 했던 걸 이용해서 이제 기본형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제가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요 기본형에서 누구 물어볼까? 자, 시우야. 혹시 그럼 여기서 아까 앞장에 P라는 거 있잖아, P. 혹시 여기서 P라는 거는 얘는 얼마일까요? 혹시 여기서 P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앞장의 10과 비교해 보시면 이제 P 자리에 숫자가 들어왔거든요. 혹시 P 값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자, 힌트. 자, 앞장에서 우리가 y제곱은 4px라고 배웠잖아. 그럼 혹시 이제 P 값 얼마일까요? 자, P 값. 자, 이게 참 답답하긴 하네. 이게 피드백이 안 되니까. 자, 혹시 그럼 누가 넣어줄까? 자, 규찬아, 혹시 P 값 얼마 나와? 그럼 P 값은 얼마라고 하면 돼? 얘는? 2요. 좋습니다. 그럼 자, 2라고 두신 상태에서 한번 자, 그래프 모양, 꼭지점, 초점, 준선 한번 그래프도 그려보시고 오른쪽에 6번, 7번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표준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 만에 다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형은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랑 마찬가지로 자, 기본형은 외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타이머 띄워드릴게요. 집에서 타이머 되게 오랜만이네. 아무튼 뭐 별의별 게 다 됩니다. 자, 이거 뭐 하는데 뭐 한 1분 20초면 될까요? 만약에 이미 좀 잘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저희 이제 뭐 유형편이라던가 조금 잠깐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일단 저는 이제 설명을 다들 그래도 처음이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뭐 여기 뭐 잘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맞추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 아시겠죠? 자, 기본형입니다. 그냥 식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긴 게 쉽게 말하면 어, 포물선입니다. 혹시 좀 빠르거나 이해 안 되는 거는 오늘 뭐 수업 끝나고도 괜찮고 금요일 날 직접 오시면 추가로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본 수업 시간에는 글쎄 제가 뭐 쉬는 시간 같은데 좀 시간 되면 도와드릴 수 있긴 한데 아마 웬만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 본 수업 때는. 근데 본 수업 때는 뭐 수학 원을 또 해야 되니까. 어우. 자, 그럼 제가 한번 같이 해볼 테니까 한번 저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번. 자, 그래프 모양은요. 뭐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비교해 보시면 P 값이 얼마다? 2가 되고 이 친구의 부호를 가지고 모양을 체크할 수가 있어. 아, 부호가 양수니까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면 되겠죠. 두 번째 꼭지점은 자, 기본형에서는 꼭지점이 0,0이다. 즉 원점입니다. 세 번째 자, 초점의 좌표는요. 아까 말한 P, 0. 자, 기본형에서 요런 꼴은 P, 0. X축 위에 있고 P 값이 2라고 했으니까 2,0 이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자, 준선이란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초점과 자,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이제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 첫 번째 자, 꼭지점 먼저 찍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꼭점 찍고 모양에 따라 그리시면 돼요. 사실 얘는 이제 y절편 체크 안 하나요? 저희가 이제 함수랑은 다르게 보통 얘는 y절편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 보통은 약간 뭐랄까? 예의상 초점이랑 준선도 찍어는 주는데 솔직히 얘는 그래프랑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찍어보시면요. 자, 여기 어딘가에 2,0 여기에 초점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준선 이렇게 해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포물선의 뜻이 뭐라고요? 포물선은 여기 위에 점들은요 특징이 있다는 거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르네요. 제가 잘못 그렸어요.
똑같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6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표준형. 저희가 잠시 후에 하게 될 그 표준형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자, 평행 이동 많이 해봤잖아요. 바로 쓸까? y 자리에 y 플러스 1 대입하시고 x 자리에 x 빼기 2 대입하시면 되고, 자, x축 대칭은요 어떻게 한다?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건데,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식이 똑같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식이 다를 수가 없겠죠. x축으로 접어봤자 자기 자신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여기 다음 페이지에 방금 했던 그 꼴 조금 달라진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 시간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기본형. 그러니까 저희 교재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시키는데 일단 여기서 다 하고, 이제 교재에서는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교재에서는 다른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보세요. 기본형. 그러니까 기본형은 외우는 겁니다. 자, 화면에 타이머 띄워놨으니까 시간 잘 체크하세요. 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라면 제가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좀 질문이 쉽지가 않네요. 자, 첫 번째 모양부터. 자, 모양 하시기 전에 일단은 초점 찾겠습니다. 자, 4px라고 식을 세워보시면 p 값이 얼마다? 이번에는 음수가 나오네요. 즉 음수란 말은 자, 모양이 이제 반대로 뒤집힙니다. 두 번째, 자, 꼭지점은 원점이고요. 세 번째, 초점은 이제 p, 0, 즉 마이너스 2분의 1, 0이 되고, 준선은 이제 반대편의 직선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 뭐다? 자, 꼭지점 찍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은 마지막에 찍을까? 자,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가 대칭. 참고로 그리실 때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점 예의상 찍어줄게요. 그리고 준선은 이거랑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는 점. 이렇게 이제 준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위에 6번 가보시면 평행이동 해볼게요. 자, y 자리에 y 빼기 5, x 자리에 x 빼기 3. 그러니까 이 모양 보시면 눈에 익잖아. 옛날부터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이렇게 나왔을 때 거꾸로 분석도 돼야 된다는 점.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7번은 이제 원점 대칭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x축과 y축 대칭을 둘 다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바꾸는 거예요. 자, 바꿔보시면 암산하겠습니다. 자, y쪽은 안 바뀌고 x쪽이 바뀌어요. 실제로 얘 그려보시면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서 y축의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원점 대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이거 어떻게 성중아 할 수 있겠어? 사실 뭐 할 수 있냐기보다는 목소리 네, 방금 말씀하신 거죠. 네. 놀랬다. 할 수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외워서 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앞장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요, 이제 밑에 있는 요런 꼴, 그러니까 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얘는요, 시계 모양을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건 사실 뭐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2차 함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말하지만 이 모양보다는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을 앞으로 쓸 거라는 점, 얘랑 친해지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 모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 모양은 2차 함수니까 요 자리거든. P. 요 자리가 양수일 때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아래로 볼록이다.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고. 두 번째는요. 자, 꼭지점. 약간 어쩌면 이제 팁은요. 2차 함수랑 비교하시면 돼요. 어쩌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꼭지점은 0,0 똑같이 원점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초점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게 예쁜 모양인 이유가 여기 안에 초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예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초점은요, 0,P. 이제 이번 경우는 Y축 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준선의 방정식은 이번엔 반대로 Y는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자, 오른쪽에도 빠르게 필기 드릴게요. 자, P가 음수일 때는 약간 위로 볼록인 요런 모양의 포물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은 똑같이 0,0. 세 번째, 초점은요, 똑같이 0,P. 네 번째, 준선은요, 이제 Y는 마이너스 P. 똑같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뭐, 어쨌든 뭐, 여러분들 금방 외우실 것 같아. 일단 이 부분은 죄송한데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제가 이거는 딱 한 문제만 준비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밑에 있는 이 문제 보이시나요? 이 문제. 자, 한번 이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포물선은 크게 두 가지 꼴이 있어요. y제곱은 꼴이 있고 x제곱은 꼴이 있어요. 그리고 꼴마다 약간 모양이 달라. 그러니까 y제곱은 약간 가로로 이렇게 누워 있고요. x제곱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2차 함수 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제 모양, 그리고 꼭지점, 초점, 준선. 이 네 가지는 딱 시간기를 들이는 순간 쫙 분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시겠죠? 자,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드릴게요. 이거 뭔가 온라인에서 오랜만이네요. 다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동현아, 잘하고 있니? 아이, 여러분, 원래 이 시간에 한참이잖아. 애들이랑 뭐, 게임도 하시고, 뭐, 공부도 하시고, 한참 할 때잖아요. 딱 5주만 힘내세요. 5주만. 저도 원래 이 시간에 한참이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요기하고, 좀 씻고, 아직 씻지도 못했어요. 아까 집에 오자마자 바로 준비하느라. 자, 이 문제 한번, 이제, 기본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기본형은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먼저, 자, 요런 꼴 나왔는데, 역시나 먼저 P부터 알아볼게요. 자, 요렇게 등식을 만드시면, 이제 P 값이 얼마다? 1이 되겠네. 그리고 생긴 모양을 봤더니, 이제 이 경우는 뭐다? 이제 요런 식으로 생긴 요런 꼴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 모양은요, 요 자리가 양수기 때문에, 요 자리가, 죄송한데, P가 이게 아니죠? P가 마이너스 1이죠? 요게 이제 4PY니까. P가 마이너스 1 음수니까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3 때 이런 걸 위로 볼록이라 부릅니다. 위로 볼록이 모양이고, 자, 꼭지점은 똑같이 0,0. 초점은요, 자, 이제 y축 위에 있으니까 x 값이 0입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1. 준선은요, y는 1. 얘랑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는 순서는요, 자, 꼭지점 찍으시고 모양에 따라서 좌우가 대칭이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예의상 여기 있는 초점과 준선, 자, 초점은 0, 마이너스 1, 준선은 여기 어딘가쯤에 있고, 이제 그리실 때 포인트는 요 길이가 똑같게 그리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똑같게 그려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래프 그려봤고요. 역시나 6번과 7번 풀면서 다음 장에 있는 표준형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얘 한번 평행 이동 해보시면요. 바로 갈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표준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X축 대칭 이동은 Y의 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하시면 자, 이렇게 실제로 얘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의 대칭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자, 오케이. 자, 다음 장 갑니다. 자, 이제 본 게임 가야지. 너네가 이제 시험에는 저 기본형은 아마 안 나올 거야. 아, 근데 몰라. 시험 범위가 짧은 경우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는 나올지도 모르고 아마 반월고는 안 나올 것 같아. 저런 것까지는. 자, 지금부터 표준형인데 다들 이 분석이란 말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자, 사실 시우도 저랑 중3 때 2차 함수 할 때 이 말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자, 이 분석이란 말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자, 분석은요,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에서 방금 전에 기본형을 한번 배웠습니다. 즉, 이 식은요, 어떤 기본형을 어떻게 이동을 해서 만든 식이에요. 즉,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가지를 분석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다시. 자, 이 오른쪽의 식의 모양은요, 어떤 기본형을 어떻게 이동을 하면 저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 자, 이거를 분석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이제 원래 요 타이밍에 질문을 해야 되거든. 아까 마이크 내는 게 성중인가? 성중아, 좀 도와줄래? 혹시 기본형은 뭘까? 한번 도와줄 수 있어? y제곱은 4x, 아이, 감사. 혹시 이동은 어떻게 해? y축으로 1, 어? x축으로 2. 그쵸, 여러분들. 이거 다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마 이제 요 근래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제 이 정도는 그냥 눈에 익잖아. 자,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론상 이 친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조금 더 시범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기본형을 외웠죠. 자, 제가 한번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는요, 위에 있는 기본형을 가지고 구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P값 구해보시면 P값이 1 나오니까 자, 꼭지점부터 자, 기본형은 0,0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모양은 양수니까 요렇게 누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초점은 자, 여기가 1,0. 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 맞나요? 이렇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동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 있는 표준형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꼭지점 먼저 움직여 볼게요. 자, 이 꼭지점이 원래 0,0이었잖아. 자, 이 0,0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새로운 꼭지점은요, 얼마가 돼? 자, 2,1이 되겠죠. 2,1. 그래서 어쩌면 꼭지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중3 때랑 마찬가지로. 왜? 꼭지점에서 평행 이동을 바로 알 수가 있거든. 이 말 이해돼? 자, 꼭지점이 2,1이란 말은요, 평행 이동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것만 체크해도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 평행 이동은 모양이 안 바뀌거든. 어쩌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으로 옮겨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번 초점도 구해볼게요. 자, 이 초점이 자, 여기 있는 원래 1,0이었잖아. 그럼 이 초점은 이 평행 이동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즉 1에다가 2를 더하시면 3, 0에다가 1을 더하시면 1 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초점이 움직여 갑니다. 한 번 더. 여기 있는 준선은요. 원래 준선은 요 선이었잖아. 자, 이 선도 움직여 볼게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점근선처럼 움직이시면 돼. 즉, 이 경우는 Y축으로 1만큼, 자, 위로 한 칸은 T도 안 나요. 즉,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이는 게 T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하시면 준선이 어디로 간다?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X는 1.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이 친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다음 장 넘겨서 요 표준형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써드리자면 요게 3,1이 되는 거고요. 준선은 x는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양은 여전히 똑같이 이 모양 나오고요. 이렇게. 자, 한번 정리할 시간 한 20초 드리고 다음 장 가서 이제 표준형
한번 연습해 볼게요. 사실 뭐 거의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요 프린트를 다 하고 일단 교재로 가보시면 특히 이제 이런 식이 있는 것들을 웬만한 건 다 풀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참고할 건 뭐라고? 우리 요 근래 배웠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시고 정리 끝난 친구는 다음 장 가볼게. 자, 위에 있는 이 문제 보이시나요? 자, 위에 있는 이 문제 한번 분석도 해보시고요. 자, 저 친구의 모양, 자, 꼭지점, 초점, 준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 시간 드릴게요. 자,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아, 물어보고 싶다. 혹시 또 마이크 되는 친구 없어요? 혹시 또 되는 친구? 아마 되는데 안 된다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되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요 표준형. 자, 이제 요런 모양을 표준형이라 부릅니다. 어떤 이동이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이제 요 이동을 거꾸로 분석해가지고 이제 쟤를 만드시면 되고, 물론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이 분석의 과정을 생략을 해서 곧바로 촥촥촥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근데 초보일 때는 이제 기본형부터 출발하는 걸 연습부터 해보세요. 나중에는 자동으로 쫙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것도.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역시나 분석해 볼 건데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아마 기본형이 x제곱은 마이너스 16y를 어떻게 x축으로 1만큼, 자, 오른쪽으로 한 칸, y축으로 1만큼 위로 한 칸 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앞장에서 기본형을 외웠잖아. 자, 외운 거 한번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모양이 일단은 x제곱이니까 자, 위로 볼록인 모양이 나오겠네요. 자, 꼭지점은 0,0에다가 자, 이런 위로 볼록이 모양이고요. 초점은 0, 마이너스 4. 여기가 아마 초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준선은 y는 4. 자, 이게 이제 기본형입니다. 자, 이 친구를 전부 다 움직이시면 돼요. 자, 움직여 볼게요. 자, 먼저 모양부터. 자, 모양은요, 안 바뀌겠죠? 자, 이 모양은 여전히 위로 볼록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꼭지점 확인할 건데, 자, 꼭지점은 이 평행 이동에 그대로 몰입됩니다. 그래서 1,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자, 초점은요, 요게 원래 초점이었는데, 어쩌면 써볼까요? 여기에다가 평행 이동을 더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마삼이야. 그러니까 초점은요, 다시 원래 초점에다가 평행 이동을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준선은요, 자, 여기 보시면 y는 4기 때문에 이번 준선은 y 값만 더하시면 돼. 즉 위로 한 칸이니까 y는 5 라고 쓰면 되고, 자, 꼭지점은요, 자, 일단 그려볼게요. 꼭지점 찍으시고 그 다음에 위로 블록으로 그리시면 돼요. 사실 이 경우는 y절편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왜 y축과 어디를 지나가는지 미묘하거든요. 한번 체크해볼까? x에다가 0 대입하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항에 보시면 y가 16분의 15가 나와서 약간 이제 여기 위에 쪽을 지나가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초점은요 1, 마삼. 자, 1, 마삼. 그리고 준선은 y는 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보시면 되겠죠. 자, 혹시 맞은 친구 한번 확인 좀. 자, 이렇게 혹시 그린 친구. 자, 이거 채팅창으로 알려줘. 나 이거 체크 좀 하자. 자, 이거 기본형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친구. 자, 마드리드. 자, 백가은, 박주찬, 김성중, 상준이. 5명. 2명 누구지? 지환이. 혹시 시우는 잘 듣고 있는 거니? 시우도 맞았군요. 네. 그럼 여러분 다들 가능하신 거면 혹시 그 다음 일반형 가도 될까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네. 일반형 가겠습니다. 자, 일반형.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요거는 표준형인데 이제 뭐 똑같잖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에 있는 일반형 한번 끝으로 소개드리고 교재로 가겠습니다. 자, 일반형은요. 자, 일반형은 사실 뭘 한 거냐면 다시 앞장 돌아가서 자, 방금 저희가 이 문제 풀었잖아. 자, 제가 이 문제에서 한번 일반형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사실 일반형은요, 별게 아니라 얘를 전개한 거예요. 다시 얘를 전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요,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고 반대편으로 싹 다 이항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일반형이야, 일반형. 그럼 저희한테 이제 이런 걸 주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전 제곱식. 오랜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음 장에 있는 요 일반형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여러분들? 약간 이제 그 중3 때 2차 함수 만드는 것과 사실은 똑같죠. 아까 말했지만 원래 그 2차 함수가 포물선의 일종이거든. 그래서 2차 함수 하는 느낌처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이제 표준형 바꿔보시고요. 그걸 또 분석해서 기본형까지 갈 줄 알아야 돼. 결국 또 역시나 그 세 가지가 하나로 쫙 연결되는 그 이제 함수랑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다라고 했죠.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고민할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분석도 해보시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뭐 잘하는 것 같으면 뭐 이거 하나 풀고 교재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똑같아. 이번 시험 범위는 안 하고 그냥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함수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기본형 외우시고 이동도 많이 해보시고 분석도 많이 해보시고 일반형은 모양도 많이 바꿔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모양 바꾸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시가 다 돼가네. 30분 남았어요. 저희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2시간 수업하다가 1시간 반은 짧아. 짧으니까 조금만 힘내십시오. 네.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부른다고? 자, 이런 걸 저희가 일반형이라 부릅니다. 자, 지금 저는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꾸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좀 깔끔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반대편으로 이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y는 y만 남기고요. x랑 상수항은 반대편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오랜만에 요 자리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자, 오랜만에 반의 제곱. 즉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하면 되겠지. 그리고 반대편에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왼쪽에서 y-1의 제곱이 생기고, 자, 오른쪽은요,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6x 빼기 16 되거든. 자, 이렇게 두면 안 되고 마이너스 16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바꾸신 게 뭐다? 요게 이제 표준형입니다. 다시 이런 모양을 일반형이라 부르고 밑에 있는 걸 표준형이라 불러요. 자,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해볼까? 이제 왼쪽 가서 뭐까지? 기본형까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기본형. 자, 기본형은요. 자, y제곱은 마이너스 16x를 어떻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움직인 게 저 친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삼위일체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쭉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그래프 모양부터 가볼 건데,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이제 기본형을 하지 않고 바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이 표준형의 모양을 보시면, 이제 얘를 보실게요. 자, 모양이 y제곱은 4px 꼴인 거 보이세요? 자, 일단 이 꼴일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자, 둘 중에 한 개인데, 이거는 p의 부호가 결정을 해. 그리고 여기 있는 4p 자리가 여기에서 4p가 만들어져요. 즉 빠르게 p를 구해보시면 p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즉 음수란 말은 이제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지. 첫 번째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꼭지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지점은 원래 0,0이었잖아. 즉 여기 있는 평행 이동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꼭지점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점은요. 어쩌면 이제 초점을 구할 때는 약간 기본형을 떠올리셔야 돼. 자, 기본형에서 초점이 뭐였냐면 이 친구 초점이요. 이 친구 초점이 마이너스 4,0이야. 즉 여기다가 평행 이동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1이 되겠죠. 그리고 준선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자, 기본형에서 x는 4였잖아. 이 친구를 평행 이동한 거니까 x는 3으로 움직였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초점과 준선은 솔직히 말하면 기본형에서 출발하는 게 안전빵이야. 그러니까 괜히 이제 저기 뒤에서 하다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초점과 준선은 기본형에서 출발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는 순서는 첫 번째 꼭지점 찍으세요. 마이너스 1,1. 두 번째, 이제 원래 그리시면 되는데 자, 초점을 먼저 찍을까요? 자, 초점은 마이너스 5,1. 그리고 준선은 이거랑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쯤에 x는 3. 이 되겠고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리시면 요게 뭐다? 이제 포물선입니다. 아시겠죠? 자, 포물선. 자,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는 좋다. 다 하지 말고 여기 뒤에 있는 식 있죠? 요 식만 한번 모양을 바꾸는 것만 해볼게요. 자, 이 식만 한번 모양을 바꾸고 이제 교재로 가서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양 바꿔볼 시간. 뭐 모양 바꾸는 건 한 25초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25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다 하진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모양 바꾸는 것만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이 모양 바꾸는 거는 그 중3 때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떠올리시면 똑같습니다. 사실 얘는 2차 함수예요. 솔직히 말하면. 2차 함수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모양 바꿔보겠습니다. 좀 빨리 볼게요. 자, 이 친구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아마 이제 이 정도는 암산되는 친구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반대편으로 다 넘기시면 돼요. 넘기기 전에 자,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24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항해 보시면 자, x 더하기 1의 제곱은 자, 반대편 이항하시면 4y 빼기 24가 되겠네. 근데 이렇게 두지 말고 4로 묶으시라고 했죠. 즉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표준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본형 분석해서 역시나 모양, 꼭지점, 초점, 준선 체크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 흐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교재로 가볼까요? 자, 저희 한번 개념편 교재를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처음 할 때는 이런 페이지를 잘 보지 않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위에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 나와 있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다? 여기 보시는 거리가 같은 점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물선의 뜻인데 이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별표 한번 더 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정의랑 관련된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이용해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포물선은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을 다 모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는 방금 했던 기본형 총 4가지 스타일이 있고 이 기본형은 자, 이게 기본형이야. 자, 이 기본형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장은 이제 평행 이동. 이제 이 평행 이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소위 표준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어떤 기본형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런 이제 분석이라 부르는 이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반형은요. 여기 써 있죠.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를 한 거라 다시 묶으실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형의 모양을 보시면 약간 요런 꼴. y제곱이 하나 있고 x제곱이 하나 있는 요런 꼴. 그럼 둘 다 있으면 안 돼요. 이 둘 다 있는 게 다음 시간에 나오는 그런 이제 타원과 쌍곡선, 원 같은 게 둘 다 있는 거지. 포물선은 둘 중에 한 개가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밑에 있는 개념 플러스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제 식을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다음 장에 이제 밑에 있는 개념 체크가 방금 저희 같이 했던 그 프린트물과 같은 겁니다. 한번 요것도 한번 집에서 한번 채워봐. 개인적으로 뒤에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걸 먼저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면 자, 지금부터 이제 몇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책이요. 이제 위에는 풀이가 나와 있는 필수 예제가 있고 밑에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밑에 거를 풀자니 조금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자 한번 위에 있는 문제 그냥 얘 풀까? 그래 얘 풀자 그냥. 자 1-1번에 1번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고민할 시간 드려볼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랑 마찬가지로 이제 식을 주고 분석하는 문제도 있지만 거꾸로 식을 만드는 문제도 있어요. 이게 어쩌면 식을 만들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자, 한번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얘는 별건 아닌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만들어 보셨나요? 이 문제. 자, 이번 문제는요.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첫 번째 초점이라는 친구, 두 번째 준선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식 만드는 거 제가 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구하신 거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뜻으로 푸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뜻을 이용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자, 이 뜻을 이용하려면 처음 시작을 그 위에 있는 점을 자, 어떤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하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 저희가 알기로 포물선의 뜻이 뭐라고? 이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다시 이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야 돼요. 즉 그거 가지고 식 만드시라는 거야. 자, 거리 구해볼게요. 이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니까 자, 오랜만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입니다. 이게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준선과 자, 이 여러분 준선은 이렇게 생긴 요런 선이거든. 그리고 자, 이 점은 이렇게 있는 점이에요. 자,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야 돼. 이 사이의 거리를. 자, 이거 어떻게 구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x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잖아. 사실 이런 경우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냥 두 x 값을 빼신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원래 절대값이 뜻 중에 뭐가 있냐면 거리라는 의미가 있어. 즉 절대값은 음수가 나와도 양수로 바뀌잖아. 즉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양쪽 식을 제곱해서 이 식을 정리하시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포물선의 뜻을 이용한 풀이인 거지.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주어진 세팅을 보시면 이게 어쩌면 포물선의 기본형이란 거 혹시 아시겠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본형은 특징이 하나 있잖아. 어떤 특징? 초점이 피콤마형이면 준선이 반대편에 있어요. 딱 지금 요런 상태란 말이야.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형이구나를 판단했다며, 자, 기본형은 또 두 가지 꼴이 있어요. y제곱으로 시작하는 꼴이 있고 x제곱으로 시작하는 꼴이 있어요. 자, 둘 중에서 누가 맞는지는, 자, 초점이 어디 위에 있어? 초점이 x축 위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 저희 외웠죠? x축 위에 있는 건 이 꼴일 때예요. 즉 얘가 아니라는 거지. 자,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가 P란 것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P 자리에 4를 대입하시면 곧바로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식 만드는 페이지인데, 보신 것처럼 어떤 기본형, 사실 기본형과 관련된 페이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1-2번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제가 한번 정답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채팅창에 쓸만하거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숙제 하신 다음에 꼭 채점도 해보시고 질문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자, 얘 풀어볼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수예제가 총 6페이지가 있는데 일단 6페이지 하고, 오늘은 좀 고민인 게 여기 있는 유형편에 있는 문제를 뭐 한번 풀어줄까 아니면, 근데 보니까 뭐 딱히 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고민할 만한 정도라서. 또 몇 장 안 돼. 한 장, 한 장, 두 장 반. 유형편 딱 두 장 반밖에 안 돼요. 자, 1-2번입니다. 자, 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뜻으로 만들든, 요게 뭐 기본형인 걸 파악을 했으면 뭐 기본형으로 바로 대입을 하든,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한번 풀어 보셨나요? 자, 1-10은 혹시 가은아, K값 혹시 얼마 나오셨나요? 뭐 나온 거 있어요? K값? 마이너스 2. 맞습니다. 다들 나오셨나요? 마이너스 2? 자, 이번 문제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준설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기본형인지 표준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봤더니 꼭지점이 원점, 오마이갓, 이거 기본형입니다. 그쵸? 자, 꼭지점이 원점인 경우는 딱 기본형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준선의 모양을 보니까, 자, 기본형이 두 가지 꼴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준선이 y는 2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생긴 기본형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저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준선이 y는 2고 기본형이란 말은 이어서 초점의 좌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즉 초점이 y축 위에 있겠죠. 그리고 얼마? 0, 마이너스 2 맞나요? 준선의 반대편에 있잖아. 그래서 P값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요거를 지난다. 뭐 지난다는 거는 대입하란 얘기니까. x에다가 16, 4, y에다가 k 대입하시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다들 이 흐름 이해하시겠는지. 첫 번째 유형은 이제 기본형 관련된 식 만드는 유형인데, 어쨌든 이제 기본형인 걸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P를 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P라는 게 초점에 들어있거든. P를 구하셔가지고 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다음 장. 자, 다음 장은요, 이제 평행 이동이 한번 이루어지는 어떤 표준형 관련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2-1번은 식을 만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식 만드는 게 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식을 주고 분석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식을 만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자, 2-1번은 어떻게 식을 만들까요? 자, 역시나 저는 한 두 가지 풀이를 소개해 드릴 건데 한번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페이지마다 한 두 개씩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자, 고민할 시간 40초 드리겠습니다. 또 역시나 한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한 두 가지 풀이가.
결국 이제 식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식을 주면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왔다 갔다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쩌면.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풀이. 첫 번째는요, 역시나 뜻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점을요, 마찬가지로 뭐라고 두고, x, y라고 두고, x랑 y 관련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원래 뜻이 뭐라고요? 자, 이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거리고 하는 공식, 이 점에서 이 준선까지의 거리랑, 자, 이번에는 y가 5니까 y끼리 빼겠습니다. 절대값을 붙이면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두 개가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식을 제곱해서 정리해서 전개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첫 번째 풀이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풀이는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하는데, 자, 뜻을 이용하지 않고 앞장처럼 뭔가 이제 공식을,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기본형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방식, 팁, 어쩌면 이 풀이 과정 전체가 팁입니다.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걸 약간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냐면, 약간, 실제로 한번 좀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린다는 느낌으로 가봐요. 약간 그래프를 그려본다는 느낌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준선, 여러분, y는 5 그릴 줄 아시죠? 자, 사실은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좀 정확히 그려도 괜찮고, 솔직히 좀 이제 익숙해지면 정확히 안 그리고 대충 봐도 알 수 있긴 해요. 자, y는 5가 지금 여기 어딘가쯤에 있어요. 요게 지금 준선입니다. 다시 초점이요. 1, 마이너스 3. 자, 1, 마이너스 3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그려보신 다음에 이제 뭐를 이용하냐면 어쩌면 세부적으로는 뜻을 이용하는 건데, 자, 이거에서 이어진 흐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지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꼭지점 찾기.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꼭지점을 찾을 수만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얘가 어디냐면, 여러분 얘가 어딘 줄 아세요? 자, 요 초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죠. 그리고 자, 우리가 어쩌면 포물선의 뜻 한 번 더 이용하자면 이 선의 정중앙에 있어요. 다시 이 선의 정중앙에 꼭지점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저희가 이 점을 추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x값 먼저. 자, x값은 밑에 있는 초점의 x값을 그대로 따라가겠지. 1. 그리고 자, y값은요. 어쩌면 이거 두 개의 중점 맞나요? 자, 이거 두 개의 중점이 y값일 거 아니야. 여러분 왜냐면요. 어쨌든 정 가운데 있으니까 중점 자리거든요. 즉 중점은 두 개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이게 뭐다? 자, 꼭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 얘를 알아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해보신 것처럼 얘는요, 어쩌면 평행이동,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의미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쩌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식의 뼈대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일단은요, 생긴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지금 기본형이 이렇게 생긴 친구를 움직인 거예요. 이런 모양 자체가. 즉 여기서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여기 쓸게요. x축으로 1만큼. 자,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 값은요. 자, 여기 있는 p 값은 뭘로 알아오시면 돼요. 어쩌면 자, 평행 이동을 알아왔으니까 여기 있는 초점을 평행 이동하기 전으로 가보는 거야. 다시 얘는 지금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움직인 거니까 1, 1을 빼시면요.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초점이 돼. 기본형에. 근데 요 자리가 우리가 알기로 요 자리가 4p 자리거든. p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p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거꾸로 거슬러 갈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자, 포인트는 꼭지점을 찾는 거예요. 찾을 때의 방식은 초보일 때는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보시며 저 준선과 초점 정 가운데 있어요.
즉 그걸 이용해서 이제 1,1이다. 얘를 찾아오시면 어쩌면 저걸 가지고 뼈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자, P 값은 어쩌면 초점을 거슬러 올라가시며 저기서 P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끝난 친구는 밑에 있는 이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2-2번 문제 한 번 더 씩 만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페이지가 표준형 식 만드는 페이지인데 이제 기본형과는 다르게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역시나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뭐 뜻을 이용하든 이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앞장과 비슷한 문제네요. 자, K값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 시간 드릴게요. 거의 끝나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하 수업은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너네가 채점도 하시고 뒤에 답안지를 참고해서 피드백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답안지를 아예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한테 다 맡기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만큼 제가 믿을만 하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질문을 받을 건데 아마 길어야 20분일 거예요. 제가 20분 땡 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있는 친구들은 이제 말씀드린 금요일 날 혹은 수업 끝나고 추가로 질문하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식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식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이번 문제 누가 넣어줄까? 지환아, 혹시 K값 뭐 나온 거 있어? 자, 혹시 K값 뭐 나온 거 있으신지? 아직 풀고 있구나. 그렇군요. 1분 10초가 긴 시간은 아니지. 그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15초 정도만 더 드리고 제가 그냥 주도화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촉박해. 촉박해요. 자. 다음 장의 일반형은 사실 근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일반형은 뭐 진지할 거 없으니까. 자, 어쨌든 15초 드렸습니다. 자, 얘는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 자, 이번 문제는 자, 초점이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초점의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얘는요. 아마도 표준형, 즉 이동이 생긴 것 같아요. 그쵸? 왜? 기본형은 무조건 x든 y든 0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초점의 모양을 보니까 이거 좀 이동했네 라는 것도 눈치껏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오른쪽에 꼭지점이 나왔잖아. 완전 땡큐죠. 이거 완전 땡큐입니다. 왜? 이거를 알아오는 게 중요한데 얘를 줬다는 거는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좀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이 친구를 거꾸로 거슬러 갈 수가 있어요. 어디로? 기본형으로 거슬러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자, 이 기본형을 자, 꼭지점은요. 우리한테 평행 이동을 알려준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인 게 저거예요. 그럼 거꾸로 거슬러 가시면 기본형에서는 x값이 1이었겠죠. 다시 기본형에서는 y값이 0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슬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이제 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점의 모양을 보니까 1,0 얘는 y제곱은 4px 꼴입니다. 자, 이런 꼴을 움직인 거니까 자, 오른쪽에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식의 뼈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값은 자, 기본형의 초점. 요게 4p짜리니까 자, p값이 얼마다? p값이 4분의 1 되겠네요. P자리에다가 4분의 1 대입하시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마지막에 묻는 게 요거를 지난다. 역시나 지난다는 거는 대입을 하란 얘기니까 한번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정답이 얼마 나온다? K값이 1 나오겠네요. 자, 혹시 맞은 친구 있을까? 자,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혹시 이거 K값 나온 친구.
정답은 1입니다. 자, 혹시 뭐 저는 나왔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자, 성중이, 마드리드, 자, 가은이, 주찬이, 다들 이거 뭐, 일단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시우도 맞았고요. 그럼 자, 틀린 친구들은 한번 틀린 이유를 발견해 보세요. 뭐, 상균이라던가 지환이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장 갈게요. 조금만 속도를 올릴게요. 자, 다음 장은 일반형입니다. 자, 일반형은 넘어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이 딱 나왔을 때,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꾸시면 그냥 앞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장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하지 않고 한번 숙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꽤나 중요한 별표 하나 칠까요? 유명한 이제 시험 문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제목 보시면요. 포물선의 정의, 자, 포물선의 뜻. 자, 아까 말했지만 좀 문제가 어려워지면 뜻을 건드린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이번에는요. 이제 밑에 문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풀이가.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사실 엄청 유명한 문제야. 뒤에 타원도 그렇고 쌍곡선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자, 오늘 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솔직히 여기까지는 그냥 그림에 관한 설명입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돼요. 자,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포물선 한 개가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선 한 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 저희한테 주어진 게 이거 두 가지인데 볼까요? AP. 자, 요 길이가 4랍니다. 그리고 BQ. 요 길이가 1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AB의 길이를 구해라. 자, AB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가 AB 맞나요? 자, 여기가 AB예요. 요거 길이 구하라 문제예요. 이거 길이. 자,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야, 이거를. 자, 여러분들이 얘는요, 아까 말한 뜻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포물선의 뜻이 뭐라고? 포물선의 뜻은 이 위에 있는 점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똑같아요. 다시, 요 위의 점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똑같아요. 즉, 이것 때문에 AP의 길이랑 뭐랑, 자, AP랑 AF랑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BQ랑 BF랑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AB의 길이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철저하게 이제 뜻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다시, 자, 뜻이 뭐였냐면 저겁니다. 어떤 위의 점에서 준선과 초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이용해서 저런 걸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사실 너무 속 보이는 문제긴 한데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1번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제 우리한테 저거를 구하래요. 너무 좀 속 보이긴 하죠. 자, 얘 풀어볼 시간 2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생각보다도 쉬워. 이게 또 생각보다 좀 이해만 하면 쉬워요. 오래 안 걸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혹시 이 문제는 상규나 혹시 이거 마지막에 묻는 거 정답 얼마일 것 같아? 뭐 나온 거 있을까? 자, 저거 두 개를 더하래. 그럼 혹시 요거 길이 혹시 얼마일 것 같아요? 뭐, 자, 안 나왔나 보다. 자, 이번 문제는 뭐야? 자, AB의 길이. 자, 그럼 AB가 여기 맞나요? 요 길이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뭘 구해라? 이거랑 이거를 더해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랑 자, 여기를 더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사실 근데 어떨까? 그래 좀 위랑 조금 다르긴 하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뜻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여러분들이 자 위에 있는 뜻을 쓰려면 자, 지금 이 그림에 없는 게 뭐냐면 없는 게 준선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뜻을 쓰려면 준선이 필요한데
자, 여기 있는 식을 보시면 준선의 방정식 얼마인지 아시겠죠? 얘가 기본형이거든. 즉 P값이 얼마야? 자, P값이 1입니다. 자, P값이 1이니까 아마 준선이, 자, 여기 그릴게요. 여기쯤 어딘가에 Y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알고 있는 뜻이 뭐였냐면, 자, 여기 있는 빨간색이랑, 자, 여기 있는 빨간색이랑 뭐랑 똑같냐면, 여기 있는 초록 색깔 두 개를 더한 거랑 똑같은 거 아세요? 자, 제가 요 길이를 편의상 x랑 y라고 둘게요. 그럼 자, 다시 여기 있는 이 친구랑 뭐랑 똑같냐면, x 더하기 y랑 똑같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사이에 있는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요. 자, 요 길이가 얼마죠, 여러분들? 자,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에요. 다시 요 길이도 1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파란 색깔을 여기 있는 xy랑 1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x에서 1을 빼시면 되겠죠.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y에서 1을 빼시면 되는 거라. 자, 이런 식으로 xy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역시나 뜻을 이용하는 건데, 자, 뜻을 이용하실 땐 여러분들이 준선 그리고 초점을 꼭 표기해서 뜻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뜻 관련 문제고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한 5분만 더 할게요. 한 5분 10분만. 자, 다음 장 가보시면, 자, 첫날인데, 자, 다음 장 가보시면, 자, 두 번째 관련 유형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잠깐 읽어보시겠어요? 자, 요것도 한번, 색깔 왜 이래? 자,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색깔 왜 이래? 자, 드릴게요. 자, 읽어보시면, 자, 이번 문제도, 자, 요런 문제야. 여기에 보시면 초점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지금 어떤 점, 얘는 어떤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P라는 점은 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런 문제예요. 자, P라는 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P라는 점은 지금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그때마다 길이가 바뀌고, 그럼 저희가 궁금한 거는 최소값이야.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도 풀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걸 해본 적이 있는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뜻을 이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이용하냐면, 일단 역시나 여기에 지금 준선이 안 나와 있잖아. 자, 준선 체크할게요. P가 마이너스 3인 기본형이니까, 자, 준선이 여기 어딘가쯤에 x는 3. 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저희가 아는 뜻이 뭐냐면, 여기 있는 PF랑, 다시, 여기 있는 PF랑,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저희가 압니다. 요게 뜻이거든. 자, 이걸 이용해서, 자, 제가 여기서 만나는 요 점을 편의상 H라고 부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식에서, 자, 이거를 원래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할 필요 없이 AP 더하기 PH를 구해도 상관이 없겠죠. 다시 AP 더하기 PH는, 자, 파란 색깔로 써볼게요. 여기 있는 이 친구랑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더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뭔가 느낌 오는 거 없어요? 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언제? 그럼 최소일 때는 딱 언제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직선으로 가야 돼. 직선으로. 즉 이렇게 직선으로 쫙 갈 때가 가장 짧을 때다라는 거야. 이렇게. 즉 얘는요, 뭔진 몰라도 이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거든요. 즉 요 자리가 이제 최소값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직선은, 이렇게 직선 그으면 안 되죠. 요거 실수했다. 이렇게 그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요렇게 직선일 때가 최소값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x가 마이너스 5, 여기가 x는 3이니까 두 개를 빼시면 최소값이 얼마다? 8이 되는,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나와요. 어쩌면 어려운 친구를 통째로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이번 유형은 이렇게 이제 최소값을 물어볼 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개는 초점이랑 혹은 한 개는 준선과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즉 이 경우에 나머지 한쪽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선으로 구하는 그런 최소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밑에 있는 5-1번 문제.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5-1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방금 했던 그 말을 떠올려서 푸시면 됩니다. 자, 한번 고민할 시간 드릴게요. 일단 뭐 조금 오바됐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빨리 할 수도 없잖아. 또 아까 처음 말했지만 저희 온라인 수업이니까 제가 서비스로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끝나요. 이제 요거 하고 요 다음 장까지만 할게요. 다음 장까지만. 그리고 이제 포물선은 처음이라 조금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사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타원이라던가 쌍곡선은 그냥 이런 느낌으로 다 똑같이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식을 주고 분석하는 거랑 그 다음에 거꾸로 식을 만드는 거랑 그 다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런 정의, 이 정의를 이용한 이런 식의 문제가 정말 비슷하게 나와요. 나오니까 이번에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제 다음번에는 조금 더 템포를 올려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원래 시간에 맞춰서 끝내드릴게요. 힘드니까. 자, 혹시 이 문제에 지환아 뭐 정답 나온 거 있을까? 혹시 얘는 최소값 이거 말로 쓰기 힘드네. 혹시 뭐 나온 거 있어요? 그래도 뭐 말로 써보자면 어때? 음, 자, AP 더하기 pH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할게요. 자, 이번 문제도 보시는 것처럼 자,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최소값이 자, 길이가 바뀔 겁니다. 근데 자, 저희는요. 자,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랑 누구? 여기에 보시면 초점이란 게 있고 빠르게 구해 올게요. P 값이 1이니까 초점이 1,0입니다. 저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 길이와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 그럼 자 이거 두 개를 더할 때 가장 최소는요. 느낌 오잖아. 언제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갈 때가 가장 짧은 거야. 어쩌면 이 최소값은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거리 구해볼게요.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거리가 얼마다? 루트 26입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한번 정리해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레파토리가 이런 식이야. 보통 한 개를 나머지 한 개로 바꾼 다음에 직선. 그러니까 외우자면 한 개를 바꾼 다음에 직선. 약간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이번 문제는 사실 약간 이거는 위에 써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1 당시에 그 당시 원 배울 때 이거를 해본 적이 있어. 보통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자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보통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점이 나타내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이런 문제인데 자, 이 자취 문제는 보통 이제 하는 방식이 약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할게요. 제가 고1 때는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먼저 구문부터 할게요. 뒤에 보시면 어떤 친구가 나타내는 도형이 있어. 어떤 친구. 제가 이걸 보통 주인공이라 불러요. 자, 첫 번째. 이 주인공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 이 주인공한테 x, y라고 문자를 줍니다. 다시. 보통 이런 주인공이 하나 있을 거야. 마지막에. 자, 얘를 x, y라고 식을 세우면 돼요. 두 번째. 자, 앞에 읽어보시면 가끔은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어쩌면 이제 주인공은 아니야. 근데 이제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P이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조연. 이런 조연 역할을 하는 점들이 있을 때가 있어.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이 조연도 좌표를 주는데 보통 조연이 있을 경우는 이제 좌표를 x, y가 아니라 보통 a, b라고 많이 줍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얘도 조연인데 초점은 실제로 구할 수 있겠죠. 쓸게요. F는 2,0입니다. 그리고 자, 보통 세 번째 마무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려고 어떤 문장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즉 이번 문제는 P라는 점이 뭐냐면 F랑 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유형책도 보니까 내분점, 외분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더라고. 자, 내분하는 점. 제가 얼마 전에 그 교재 풀다가 설명한 적 있는데, 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이 내분점을 구할 줄 알아야 돼. 다시. 자, 이 내분점 구할 때는 밑에 쓸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FA니까 이런 식으로 F랑 A를 이렇게 쓰면 되고, 2대1. 이거를 세로로 쓰는 게 좋아요. 왜? 저희가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쓸 때 공식을 쓸 거거든. 공식을. 이 공식을 쓸 때 대각선끼리 곱할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자, 2대1이니까 2, 1, 2, 1. 다시 2, 1, 2, 1. 자, 요렇게 해서 쓰신 다음에 보통 이제 요쪽에 할 때 여러분들이 대각선을 곱해 주는 거예요. 다시 여기 1도 대각선을 곱해 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자, 오른쪽에 y 할 때는 y의 대각선을 자, 여기도 y의 대각선을 곱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내분점을 물을 때는 내분점은 플러스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외분점을 물으면 마이너스로 가면 돼. 자, 이번 문제는 외분점이니까 이제 플러스로 가시면 요게 뭐다? 요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한 번 더 쓸게요. 3분의 2a 더하기 2, 3분의 2b가 돼요. 근데 저희가 아까 위에서 주인공을 x, y라고 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 자, x끼리 같다. 그리고 y끼리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고 보통 이 상태에서 이 식을 정리해서 a는 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자, 저는 암산하겠습니다. 자, a는 자, 이렇게 해서 x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b는 자, 이렇게 해서 y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마무리는요. 자, 여기 위에 올라가시면 요 조연이 조연. 요 a라는 점이 지금 위에 점이라 써 있잖아.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시면 b 제곱은 8a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a랑 b 자리에 얘네 둘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자, 얘네 둘을 대입하시면 대입하겠습니다. 자, 2분의 3i 제곱은 8 곱하기 2분의 3x 빼기 2 맞나요? 자, 이 식을 정리하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와요. 아마 결과적으로 포물선을 그릴 거예요. 자, 한번 흐름 정리해 보시겠어요? 요게 이제 작년도에 잠깐 해본 적 있는 좀 어려운 말로 자취라는 문제예요. 보통 교재에서는 뭐 나타내는 혹은 가끔 비슷한 말로 뭐 그리는 도형 이제 이런 말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자, 이 문제는 일단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어려운 친구는 일단 당장 급하진 않아. 일단 한번 소화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로 하자면 첫 번째 주인공을 보통 x, y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조연이 있는 경우는 보통 a, b라고 문자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운데 어딘가쯤에 이제 식을 만들라는 그런 문장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6-1번 문제 끝으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까지. 자, 일단은 포물선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좀 첫날이라 사실 좀 감이 좀 없었던 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좀 첫날이라 좀 여유를 부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부터 좀 가급적이면 시간 딱 맞춰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1번 문제.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그래도 뭐 다음에 수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온라인이니까 또 고2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숙제를 좀 정리해 볼까요? 글꼴 50. 아무튼 부모님도 굉장히 이제 기특해 하실 겁니다. 네. 기특기특.
자, 일단은 좀 짧은 시간 드렸는데, 그럼 제가 한 번 더 시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y는 2에 접하고, 접한다. 자, 1,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원.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주인공이네요. 자, 얘가 이제 주인공 문자니까 여기에다가 x, y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요, 좀 쉽게 푸시려면 사실 간단히 좀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자, 이번 문제는 자, 원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원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y는 2라는 요런 선에 접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1,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을 지난대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주인공은 중심인 C. 자, 얘를 지금 제가 x, y라고 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식이 이 그림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이시나요? 자, 결론적으로 이 그림 안에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반지름이라 불러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당연히 똑같겠죠. 왜? 이거 다 둘 다 반지름이니까. 어쩌면 여기서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문제가. 자, 식 만들어 볼게요. 요 친구 길이는요. y끼리 아까 빼라고 했죠. 이렇게 y끼리 절대값 붙이면 길이가 나옵니다. 다시 요 길이는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같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요거를 정리하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취란 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자취 관련 문제인데 어쨌든 나머지 문제는 한번 집에 가서 지리시군요. 한번 문제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숙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개념편은 그래도 뭐 한 절반 이상 같이 한 것 같아요. 아마 개념편은 16조까지. 그러니까 요 다음 장은 이제 이번 주말 동안 푸는 걸로 숙제를 드릴게요. 그리고 유형책 가보시면 4쪽부터 8쪽까지 유형 문제가 나와요. 특별히 이제 이게 같은 교재다 보니까 좀 이어져요. 유형 같은 거는. 근데 이제 일부 문제는 조금 이제 새로운 것도 있긴 한데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제 목요일 날 질문도 받고 혹시 오늘도 마찬가지 질문 더 있는 친구는 나가지 마시고 이제 남아 계시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혹시 질문 더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무도 없네.